예,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장동혁이 대폭발했다. 이재명 탄핵 시키든지 하야시켜야 된다. 굉장히 센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 장동혁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산 최고회의도 있었고 기자들도 만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치 토픽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 이 재판 속형 문제, 재판 속형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탄핵, 하야, 재판, 이재명 급 얘기 닥쳤다고 했는데, 자, 재판 속형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지금 판사 출신들이 여기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막 들어가죠. 나경원, 그리고 좌파에서는 추미애, 이 판사 출신들이 입장을 내놓고 또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는 판사들이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워버렸기 때문이다. 스스로 누워버렸겠다. 5개 재판 중단하고 스스로 누워버렸기 때문인데, 법원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뭐 법원장 회의하고 무엇을 특별재판부 반대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뭐냐?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이 중단된 재판을,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된다. 중단된 재판 재개하라. 저번에 제가 이재명과 영수회담할 때 이 문제를 꺼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재판 속행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무도한 사법부 파괴의 법관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법관들을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가장 강력한, 그리고 국민의힘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 재판 속행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결국은 장애 집회, 장애 투쟁을 하면서 이 재판 속행, 서명운동도 같이 벌여야 되는 거죠. 그 서명운동 하면은 저는 동참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대선 투표할 때 그때 출구조사를 했죠. 공영방송에서 출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응답이 64%가 나왔습니다. 64%. 당선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똑같은 거죠. 당선돼서 뭐 집권을 시작을 했지만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이게 64%. 그때 여론이 지금 변하지 않았겠죠. 그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재판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거의 비슷하게 40 몇 %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 같은 걸 벌이면은 저는 동참이 굉장히 많아서 1000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완전히 나라가 이상해지고, 사법부가 없어지고, 거의 뭐 말살되고, 독재가 시작이 되는 이 상황이고, 이재명 독재 선언을 했습니다. 그 독재 선언을 한 겁니다. 선출된 본인하고 민주당이 입법부라는 게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좌파 진영이 사법부까지 다 통제하겠다고 공식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선포를 했죠.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속행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은 탄핵 사유가 지금 쌓이고 차고 넘칩니다. 탄핵이라는 게 우파 대통령만 2번 탄핵이 됐죠. 그런데 이 좌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때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파헤치고 했으면은 탄핵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의석수가 모자라서 민주당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일단 문제를 제기를 해서 국민이 알도록 해야죠. 그래서 탄핵,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국회의원 수에서 107석밖에 안 되지만은 이 탄핵을 발의를 해도 150석이 있어야 됩니다. 과반수.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3분의 2, 200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전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탄핵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조금 전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고의대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어떻게 대법원장 사퇴를 공감한다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너뜨렸다. 탄핵이라는 말을 합니다. 장동혁 입에서 직접.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 5년과 달리 6년이다. 왜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라는 게 그 임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하라고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으니까 물러나라. 이재명 쪽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 그게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면 뭐가 반헌법적이냐. 헌법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직무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는 탄핵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반헌법적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뿐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춘천 가가지고 타운힐 미팅하고 그전에 광주하고 부산하고 타운힐 미팅 하는 것이 전부 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 매간 매직도 지금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많죠. 자기 변호인들 여기저기 자리 막 주는 거. 그 변호사비 안 줬으니까는 그거 대신 주는 거다. 그런 매간 매직이죠. 자, 그런 것들도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장동혁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몸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딱 그 말 한마디로 탄핵됐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것이 직무정지가 됐었죠.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 본인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이런 저열한 목소리에 민주당의 이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자, 이렇게 탄핵이라는 일단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실성은 좀 또 다른 변수가 생겨야지 현실성이 부여가 되지만. 자, 그리고 제가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이 시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찬을 발의를 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가반이 안 되니까 발의를 못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탄핵감 아니냐. 탄핵감 아니냐.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발의를 해. 그리고 어차피 정청래는 지금 이재명과 차별화를 막 하려고 하니까 한번 발의를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이야. 즉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공개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총리부터 행정각부 장관들이 와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 300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 탄핵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다는 데서 저는 의미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 장동혁 대표가 한 것처럼 과연 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일단 이렇게 불길을 계속 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에서 막 고성이 터져나왔죠. 뭐야, 대선 불복하는 거야. 뜨끔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탄핵이 본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장동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동혁 대표는 여기다가 탄핵과 함께 하야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야도 지금 현실성이 없죠. 하야는 뭐 탄핵과 상관없이 본인이 진짜 내려오는 건데 그래도 이게 뭐 현재까지는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동안 마치 이 우파 진영 안에서도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금기시 되던 이 재판 속행, 그때 그 취재 기자들도 질문도 못했던 거죠. 재판 속행 문제, 그 다음에 탄핵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하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하야.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 국민의 그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선고를 했죠. 나경원, 그때 기소된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그 여야 막 기소가 되는데 지금 6년 만인가 6년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구형, 그리고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또 그때 기소가 됐죠. 징역 10개월, 그리고 쭉 그 벌금 200만 원 이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 구형을, 여기에 대해서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렇게 그 야합을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그리고 그것하고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자기들끼리 야합을 한 거죠. 같이 가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소수 야당에서 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속도만을 꼬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면서 완전히 정의당이 바보가 됐죠. 바보가 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때 이것을 추진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했을 때 그때 대치가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검찰이 벌써 권력의 신여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을 했다. 아니 지금 검찰 폐쇄하겠다고 하고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밀어내라면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검찰 해체를 공언을 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서 신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형을 받았으니까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라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은 아니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던 이재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검찰 구형인데 뭘 거기 그 간사를 철회하라는 거냐. 이재명은 5개 재판 중에서 하나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겁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거. 그런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재명이 자리를 비킨다면, 이재명이 하야를 한다면 그때 나경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 때,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때 좀 머뭇머뭇하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투쟁 용어들, 탄핵, 하야, 그리고 재판 속개 이런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데서 오늘 상당히 좀 기로 변화가 감지가 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